예, 오늘 첫 번째 발표입니다. 신라인의 차 공량과 풍류 사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얘기를 들려주실 김대철 한국여천차문화 원장님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대학 중어중문학과 그리고 중앙대 예술대학원을 수학하셨고요. 국가무형문화재 제18호 동네 야류 이수자이시고요. 차와문화 편집고문 그리고 한국차문화학회 명예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차문화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저서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요. 인생이 한 잔의 차와 같다면 이라고 해서 들매나무에서 2014년에 세상에 내놓으셨고요. 작년에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충담사 신라인의 풍류사상과 한국차문화정신을 이제 세상에 내놓으셨습니다. 다산차문화상 그리고 초이차인상 그리고 부산광역시장상을 수상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차문화와 관련해서는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전문가이신 오늘 김대철 원장님을 모시고 오늘 주제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김대철 원장님을 연단에 모시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신라인의 차공량과 풍류 사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라의 천년의 역사의 풍류 사상을 한마디로 또는 짧은 시간에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신라가 낳은 세계적인 사상가 원효 스님과 몇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라인의 풍류 사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효 스님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세계적인 사상가이죠. 그래서 이 삼국유사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원효 스님은 구당 유학을 가다가 심해 무법을 깨닫고 돌아와서 분황사에서 많은 저술 활동을 하다가 가장 높은 사상을 깨달은 분이 가장 천민들이 사는 백성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국 정쟁에 아주 휩싸이면서 어렵게 사는 질곡의 삶을 사는 백성들 속에서 무예춤을 추고 무예가를 부르면서 그분들에게 부처님의 사상을 전하면서 평화를 유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술 활동을 중단하고 그렇게 밑에 들어가다가 고선사라는 지금은 경주 수몰돼 버렸죠. 덕동호가 되어가지고 수몰돼 버렸는데 그쪽 수몰된 잠깐 주쪽에 지금 탑이 삼청석탑이 고선사라에 있던 삼청석탑인데 이 삼청석탑은 지금은 경주 박물관 뜰에 있습니다. 꼭 경주 박물관에 가시면은 요 뜰에 있는 이 삼청석탑을 보십시오. 참 아름답고 아주 당당한 불상이고 옆에 지금 있는 요 원효 스님의 진명은 지금 일본 교토 고산사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교토 박물관에 옮겨져 있지만은 아주 수염도 기르고 지금 밑에 이 지금 장면이 안 나오는데 보면은 신발을 벗고 아주 자유분방한 원효 스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지금 어쨌든 가장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원효 스님의 진명이면서 또 이것이 가장 원효 스님 다운 지금 진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고선사에 어느 스님이 계실 때 신라의 가장 천민 중의 한 사람인 사복, 뱀복이라고도 사포라 하기도 하고 하는 사복이라는 사람이 원어 스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복이 원어 스님을 마치 내 친구를 부르듯이 불러요. 스님과 내가 전생에 갱을 싣고 다니던 암소가 죽었으니 우리가 장사를 지내러 갑시다. 이렇게 부르합니다. 그러니까 원어 스님이 옛 친구를 맞이하던 모습으로 그러세요 하면서 이제 장사를 함께 지내러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복이라는 사람은 경주 만성북리의 어느 가부가 남편도 없이 아이를 낳았었어요. 그 아이가 사복인데 어릴 때는 기어다니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평생을 봉양하다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원어 스님에 찾아와서 전생에 스님과 내가 격을 싣고 다니던 암소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은 이제 어머니를 덜쳐있고 죽은 어머니를 있고 원어 스님과 함께 장사 지내러 갑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 적당한 장소에 가서 원어 스님에게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법문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원어 스님께서 어떤 법문을 하냐면은 나지 말 것을 죽기 괴롭고 죽지 말 것을 태어나기 괴롭도다 하는 아주 멋진 법문을 하는데 이 사복이라는 사람은 말이 무슨 그리 기노 짧게 해라 짧게 이래가지고 다시 말하는 것이 생사고 죽고 사는 것이 다 고통이다 하고 그러자 이 뱀복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 가네 하면서 어머니를 떨쳐있고 뒷풀을 들고 바로 연화장 세계가 펼쳐진 그 무덤 속으로 함께 사라졌다고 일련 스님은 원어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인들은 잘 알다시피 고려 때 이규보 선생이 쓴 남행원리일에 보면은 원효방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 역사에 사라졌던 사복이라는 사람이 원어 스님을 따라다니면서 시자를 합니다. 아마 원어 스님은 삼국 전쟁에 시달렸던 백제 땅에 가서 또 백제인들을 아마 위로하기 위해서 그쪽 원효방에서 토구를 지어놓고 차를 마시려고 하는데 차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복이 아까도 말했지만 원어 스님보다 도력이 더 높은 분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연보다 조연이 더 뛰어난 그런 그 도력을 보였던 분이기 때문에 살짝 나가서 바위 틈을 이렇게 치면서 물을 구해옵니다. 그래서 찬물을 이렇게 원어 스님하고 잘 마셨다는 그 원효방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고 과연 이 사복이라는 분이 전생에 업보든 보답이든 암소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그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암소의 인생을 평생을 이렇게 보자 하다가 같이 가만 함께 그래 사라졌을까? 할 일을 마친 도인이 과연 어머니와 함께 땅속에 묻혔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원어 스님을 원어학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을 만나서 이 얘기를 했었어요. 과연 이 사복이라는 이 도인이 그냥 어머니와 함께 땅속에 묻혔겠습니까? 이 고려 때의 원어 스님과 사포성 얘기가 나온다. 사복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책을 몇 권을 쓸 때 늘 원어 스님을 원투쓰리로 해서 계속 시리즈로 원어 스님과 차 얘기를 실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신라 천년 역사에 이런 뛰어난 도인들이 삶 자체가 신라인의 풍류정신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원효 스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원효 스님이 아마 분황사에 계실 겁니다. 그 원효 스님의 그 설총이란 총이란 아이가 아버지가 원효인 줄 알고 아버지를 자주 찾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마 늦가을날 낙엽이 떨어지는 그런 날이겠죠. 그때 원효 스님을 찾아온 설총에게 차를 한 잔 마시다가 아버지가 총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마 물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떡을 깨끗이 썰어놓고 오너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그 경주 불교 교육원에 강의를 다니면서 제가 분황사에 제가 자주 거기서 자기도 하고 있었는데 그 늦가을 되면 분황사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 은행나무 잎이 좋습니다. 그래서 노란 은행나무 잎이 밑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장관을 이루죠. 그래서 아버지가 시킨 일대로 깨끗이 뜰을 실어놓고 들어오니까 아버지 원효 스님이 다시 나가더만은 다시 나무를 툭 쳐요. 그러니까 깨끗이 썰어놓은 그 마당 위에 다시 낙엽이 떨어지고 또 썰어놓은 나무잎을 또 이렇게 손으로 잘 뿌립니다. 그래 의아해하는 설총을 보고 가을들은 이래야 제격이지 합니다. 얼마나 멋진 풍류사상이 아버지와 아들 간에 서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라인의 정신문화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문화고 우리 차인들이 갖고 있는 정신문화예요. 그런데 오래전에 일본서 차공부를 오래 하신 이제 그 차의 원로를 한번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원효 스님과 설총의 이 가을 낙엽 이야기를 똑같은 얘기를 일본의 다도 선생과 다도 제자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상당히 일본 쪽에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쭉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원효가 헬사에서 돌아가십니다. 70살에. 그래 돌아가시니까 이 설총이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서 돌아가신 유해를 빠수어 진흙으로 원효 소상을 만들어서 분황사에다가 모셔놨는데 어느 날 아버지를 그리면서 절을 하고 돌아가는데 원효 소상이 이렇게 돌아보는 상이 일년 스님의 상국유사에 그 당시까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자, 여기 지금 일본 교토 슬림사라는 에이칸토에 돌아가는 불상 아미타불 자세입니다. 이게 유일하게 일본에 있는 그 아미타 불상인데 이것을 많은 전문가들이나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이 그 당시에 영향을 많이 받은 일본에서 원효 스님의 돌아보는 해고상을 모티브로 해서 이 돌아보는 불상을 만들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지어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을 우리가 짧게 한번 이 몇 사람들의 이야기로서 신라인의 풍류 사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그래서 요 상구유사 근사 원효 불기에 이렇게 되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관계에서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우리 동아시아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차 문화의 흔적, 차 역사를 만들었던 것이 신라 35대 경덕왕 때 충담사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한국 차문화 정신과 이야기를 하면서 충담사라는 책을 제가 냈던 적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그 원고에 좀 자세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은, 그래서 우리 차 문화와 차인의 역사는 충담사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정신들이 고려, 조선 이렇게 쭉 넘어오면서 뛰어난 차인들이 이 땅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차의 정신을 살펴주고 있죠. 요것은 이제 지금 우리가 경주 남산에 있는 충담사가 팽차흥공 또는 팽차향했다는 그 생이사 승미록조에 보면은 충담사가 해마다 3월 3진날과 9월 9일날면 차를 달여 공양한 것이 바로 이 부처다. 그 생이사 승미록조에 대한 이야기고요. 요것은 상국유사 경덕왕 충담사 포운대덕에 대한 그 충담사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요 빨간 글씨로 팽차향 남산 사마릉 미륵세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담사가 3월 3일과 9월 9일 날에 남산에 있는 사마릉 미륵세존에게 차를 올렸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왕이 나에게도 차 한 사발을 줄 수 있겠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충담사가 차를 마시게 하는데 그 차지 기미가 이상하고 구중 이 웅렬이라고 써놨죠. 이 항웅렬. 근데 이 웅렬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조금 이렇게 주의 깊게 바라보면은 아주 그 기이한 향기, 아주 진한 향기라는 뜻인데, 삼국유사에서 이 웅렬이라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한 두 군데가 더 나와요. 이건. 근데 이게 보면 노일부두가 달달박박이라는 그 유명한 이 두 성인의 백을산 얘기에 보면은 노일부덕이 참 재밌는 일하지요. 노일부덕이 성불할 때 그 여자로 변신한 간세음 보살이 모욕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 그 물이 금물로 변했어서 그 금물이 바로 웅렬의 향기가 났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통도사 진신사리조에 보면은 부처님 진신사리가 웅렬의 향기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마릉의 미륵세존에게 차를 공양했던 충담사가 경덕왕에게 차 공양했던 그 차 맛은 이 부처의 향기와 같다. 웅렬의 향기가 그만큼 이렇게 높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 차인들이 한번 다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때문에, 그래서 아마 앞으로 웅렬의 향기가 나는 아마 그런 차를 이렇게 다릴 수 있는 그런 경지가 한번 되어봐야 될까 싶습니다. 그러면 충담사가 차 공양했던 사마릉은 과연 어디인가? 지금 우리가 이제 기존 인정돼서 많은 차인들이 3월 3일 날이나 9월 9일 때면은 경주 남산 저 삼릉계에 있는 큰 연화대자에 가서 차를 올리고 하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수없이 경주 남산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한 결과, 지금 윤경열 선생을 중심으로 한 경주 항토사학자의 주장은 경주 남산 용장계 봉우리 연화대를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항수영 박사를 중심으로 한 불교학자들은 경주 남산 안전, 우리가 거모산이 경주 남산입니다. 거모산 끝과 끝입니다. 남쪽 끝과 북쪽 끝입니다. 경주 남산 장창곡 출토됐던 미륵 열애삼존상이 충담사가 차공양했던
사마령에 미륵 붙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항토사학자들이 주장하는 주장은 어떻게 좀 주장을 하냐면은 아까 생이 스님이 꿈속에 선몽을 받고 친구와 함께 가서 그 자리한 자리에 가서 땅속을 파내어서 부처님을 미륵 부처를 남쪽 고개 위에다가 세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남쪽은 경주 남산 남쪽은 삼능계고 또 그쪽에 아주 이렇게 부처님을 모실 만한 큰 연화대가 있는 곳이 삼하령이다. 그리고 삼하령이란 뜻이 이제 석삼자 고다자 고기령이니까 새 봉우리가 이렇게 꽃처럼 이렇게 쭉 우뚝 솟은 곳 자리다. 그래서 이 자리가 충담사가 차공량했던 곳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수영 박사가 처음에 지금 요 불상입니다. 요 불상이 지금 경주 박물관에 지금 모셔져 있죠. 가운데 본존불과 좌우 heb시보살인데 이 보살 크지도 않. 아마 이 부처님 보신 분들 많지요. 직접 경주 박물관에 가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요 부처님이 출토된 지역은 아까 삼능계하고 전혀 반대쪽인 월성과 가까운 북봉, 약간 고개지만 고개가 그리 크질 않습니다. 그 고개에 요 지역입니다. 요 지금 그 지역을 밑에 사진이 지금은 돌기둥 3개만 있는 곳인데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이것이 그 당시 출토되던 때의 본존불 모습입니다. 좌우 heb시보살은 이미 조그만해가지고 그 밑에 그 민가에서 지게에 찍어가지고 자기 집에 이렇게 숨겨 넣었다가 나중에 1925년도에 일제 강점기에 경주 남산 답사를 아주 샅샅이 할 때 요 이제 불상을 또 이렇게 출토하면서 그 양쪽 heb시보살도 함께 경주 박물관에, 옛날에는 구박물관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국립신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상은 지금 배동에 있는 삼존불인데 동시대의 작품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 지금 본존불의 얼굴 모습이나 아까 그 미륵 삼존 모습하고 아주 많이 닮았죠. 그래서 같은 시대의 동시대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경주 동남산 쪽에 있는 감시를 파서 불상이 이것도 선덕여왕 시절 고신라 시대 때의 불상입니다. 동시대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것이 지금 우리가 기존 사실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지금 차공하고 있는 지금 이렇게 사진 찍으니까 요 연화대가 상당히 작게 보이는데 상당히 큽니다. 직접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석굴암 부처님보다는 작지만은 상당히 큰 불상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연화대에 올릴 수 있는 불상이 친구들 아니면 친구 한 몇십 명이 붙어도 저 불상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하는 생각.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불교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저는 한 70%를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다시 좀 공부를 하고 신경을 써야 될 곳인데 644년 선덕여왕 무렵에 생이 스님이 그 충담사 차공량했다는 그 미륵불을 이렇게 출토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는 북봉 근처에만 지금 유적들이 나오지 그 고신라의 때는 이쪽 지역에는 유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야. 그 다음에 또 한 곳은 충담사가 차공량을 할 때 미륵 세존에게 차공량을 했다. 미륵 삼존이라는 말이 없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모든 불상의 정형은 삼존불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미륵 삼존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765년 3월 삼진날 그 이후에 3개월 후에 그 경덕왕이 사실 죽습니다. 그래서 나이 어린 8살 해공왕이 그 다음 임금을 이어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덕왕 때 문화예술이 꽃을 엄청 피웠던 곳인데 자기 유가 걱정이 되고 하니까 그 당시에 좌우신화를 거느리고 월성 반월성에 올라가서 누가 영복성 한 분, 그러니까 왕사가 구하기 위해서 갔다가 저 멀리 남쪽에서 걸어오고 있는 충담사를 만나는 장면이 아까 그 앞에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뭐죠? 그 자세하게 요거 번역하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걸 볼 때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문제지만은 지금 그 금오산 남쪽과 금오산 북쪽에서 지금 두 군데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쪽 지금 현 기존 사실화된 연화대보다 이쪽에 아까 요 불상이 나왔던 요 곳이 아마 충담사가 자공양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또 그 기록에 보면 하랑들이 보석정과 사마술에서 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릴 자체가 령과 같은 하나의 장소니까 그러면 결국 보석정은 우리가 지금 알고 바로 있잖아요. 그 자리가 바로 위에가 요 출토된 지점입니다. 남산성인데. 그래서 그리고 그 당시에 하랑들이 낭도들을 이끌고 즐겨 찾아갔던 곳이 그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성에서 도성에서 가장 가까운 곳, 그쪽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삼국유사 기록에 제가 책에는 써놨다면 죽지랑이라는 하랑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죽지랑이 나올 때 죽지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죽지렁이나 죽지랑이라 또 삼하랑이라 했을 때 지명보다는 또 어찌 보면은 새 하랑을 기리기 위해서 충담사가 차공양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 충담사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기파랑이를 노래한 장기파랑가를 저술했던 아주 뛰어난 하랑의 바로 성년왕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고 남산을 찾아서 또 한번 이렇게 연구해 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지금 가져봅니다. 경덕왕 충담사 폰대죽조에는 팽차향, 차를 따려서 대접한다. 또 생인사 성미륵조에는 팽차흥공이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다 이 차를 올리는 신라인의 차 공양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담사의 풍류중시는 일찍이 삼국을 통일한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충담사의 차정신은 이러한 다도 철학의 바탕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런 사상은 고려의 지성인들과 조선의 올우전 선비들 일테면 매열당, 김시섭, 한제, 이목, 다산, 정약용 등에 의해 끊임없이 이어져 오늘까지 면면이 개성되어 와서리라. 차례라는 우리 고유의 민속이 신라 때는 헌다의식으로 고려 때는 진다의식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다례로 이어져 차례 문화를 형성해왔다. 오늘날 설날과 한가위에 차례를 지내는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다. 그 자리에는 한기로운 인문정신이 남았다는 것이. 그 다음에 경주 남삼 삼릉계에 가면은 차를 올리는
그 성각 육중불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차나 이런 공양을 했던, 꼭 차뿐만 아니고 꽃공양, 한공양 같은 이런 공양했던 것이 요 성각 육중불에 있는데, 여기 이제 지금 이렇게 실측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요걸 요 부분입니다. 이제 아까 요 부분은 지금 요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지금 모시는 삼존불이고, 저쪽은 이제 그 아미타불을 모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미타불 요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본존불에게 좌우heb시보살이 꽃인지 꽃 모양의 다구로서 차를 올리는 건지, 요거는 지금 우리 학자들도 지금 연구 과제인데, 저는 볼 때는 차로 보입니다. 직접 한번 현장에 가보면요, 여기 지금 요 바로 사진을 찍은 건데, 이렇게 보면은 연꽃 모양의 사발에 차를 올리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가 신라인의 차 공양의 대표적인 하나의 모습이 바로 경주 남산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숙구람 본존불에 모시는 그 문수보살에 저 보면은 차 공양하는, 그것도 그 당시에 신라 때에 차 공양이 상당히 그렇게 성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신라 왕자 김교각과 금지차는 오히려 신라에서 중국으로 구화산에다가 차를 갖다 심었다는 이런 이야기도 중국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나중에. 그러니까 대름이 차종자를 그때 흥덕왕 때 가져왔던 828년보다 훨씬 전에 신라, 이때 지금 신라왕자 김교각이 696년에 태생해서 794살, 아니 오래 살았던 분이죠. 이때로 치고 보면은 100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동 상계사 진감선사비는 금성문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차 기록이 있습니다. 요 보면은 차맹자와 돌솥을 지칭하는 석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고원 채치현 선생이 진감선사의 일대기를 쭉 비문을 쓰고 비문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진감선사의 생애를 마지막에 수진오속으로 표현한 것이 참됨을 지키고 속됨을 멀리한다, 그것이 이와 같았다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차인 진감선사가, 저는 강의를 많이 다니면서 이 수진오속을 우리의 차의 정신으로 삼아야 되겠다. 세속에 살지라도 비록 우리가 속물이 되지 말자는 이런 정신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진오속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오상계사 대공탑비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1982년 봄에 제가 이제 한국 여천차 문화를 부산에 본부를 두고 대구, 경주, 울산 이런데, 대구에서 제가 요 첫 다도 교실을 열었던 것이 82년 4월입니다. 그래서 그때 대구 지역에 일주일에 한 2박 3일씩 와가지고 차 강의도 하고 대구의 여러분들을 많이 만났었죠. 차인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 금당 선생님 모시고 그 당시에 삼불사 주지 앞에서 해가지고 최초로 차를 다렸던 거기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이제 시간도 된 것 같아서 한번 요걸 한번 보고 우리 차문화 사상은 풍류성이다는 것으로 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남삼 사마릉 미륵불전에 다공을 올렸고, 그 팽차흥공 팽차항이라고 그 당시에 일련 스님이 기록을 했고, 또 미륵불과 하랑은 이 꼴이다. 그 이제 상부유사 기록에 보면은 하랑이 또 미륵불이 하랑으로 환생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상이 그 당시에는 팽배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신라 차인 충담사의 풍류정신은 우리나라 차문화의 원형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그 앵통, 차를 갖고 다니는 야외한 도구함이 있었다는가. 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당시 차문화가 상당히 발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월성 기정문루의 차에는 인문정신의 백미가 될 것이다. 그 안에 보면은 모든 얘기가 문학, 역사, 철학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충남차의 웅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한가, 창기, 파랑가, 안민가. 그래서 풍류는 신라인의 정신 세계가 아닐까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두섭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